정답은 건성 피부도 장벽이 무너지면요 트러블, 염증, 좁쌀이 생겨요. 염증에 홍조에 울긋불긋한 알러지 반응이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과연 어떤 피부를 타고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궁금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장벽 전도사 레지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OX 퀴즈 하나 내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의 피부는 타고난다? O? X?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오!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 절대 좌절 금지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예쁜 실크 같은 피부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다면 진짜 그 누구보다 빠르게 피부가 퍽싹 늙어버릴 수 있고요. 저처럼 피부를 타고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만 잘 챙기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리즈갱신 할 수 있어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MBTI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 이 MBTI가 내 성격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나의 그런 경향성 이런 거를 좀 알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도 저는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아가지고 유전적으로 이 타고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타고나는 건 아니지만 타고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이 피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가속 노화를 줄이고 더 빛나는 그런 피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타고난 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과연 어떤 피부를 타고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궁금하죠? 비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모공도 크고 결도 조금 거칠고 그러나 엄청 튼튼하고 질긴 이 청바지는요 지성 피부에 해당이 되고요. 모공도 굉장히 작고 연약한 실크는 바로 건성 피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지성, 건성, 그리고 중간에 스펙트럼으로 쭉 이렇게 어딘가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청바지를 타고났는지 실크를 타고났는지 가까이서 보면요 저도 모공의 흔적이 많습니다. 저는 약간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여러분 신기한 거는 이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타고났느냐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피부를 타고났는지를 일단 아는 거, 그리고 내가 만약에 청바지를 타고났다면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좀 투박하고 모공도 좀 크고 좀 거치고 그렇지만 장점이 너무나 많아. 이뻐해주고 키워가서 내 피부가 점점 더 장점만 드러날 수 있게, 단점은 보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진짜 그게 피부 관리입니다. 이거를 잘 하는 분들이 피부 지능 지수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자기님들 피부 지능 지수 한번 한껏 올려봐야겠죠? 지금부터는 나의 타고난 피부 타입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것은 스펙트럼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는 지성, 너는 건성 반으로 뚝 떼서 나눌 수가 없고요. 지성도 약간 이쪽에 와 있는 지성과 이렇게 굉장히 조금씩 다르죠. 이 중간쯤에 있는 중성이라는 피부도 있고요. 또 중성에서도 건성에 가까운 이런 스펙트럼으로 해서 건성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나는 지성이야, 나는 건성이야, 나는 중성이야 이렇게 딱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테스트는 나는 약간 이쪽 경향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가늠을 해보시는 거고요. 정확한 피부 타입을 좀 진단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타고난 땅 알아보기. 우리가 집을 지을 거라고 했을 때 이 땅이 진흙인지 모래인지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떤 집을 또 어떻게 튼튼하게 지을지의 그런 전략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이 땅을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여러분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여러분의 현재 피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10대, 20대 때의 젊은 시절의 피부를
떠올리면서 1번부터 4번까지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1번, 어릴 때 여드름의 유무.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염증, 트러블, 여드름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었다. 약간 적당히 나는 편이었다. 거의 나지 않는 편이었다. 여드름 트러블은 이제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약간 나는 좀 많이 나는 편에 속했는지, 좀 적당히 나는 편에 속했는지, 거의 안 나는 편에 속했는지를 좀 떠올려 보시면 어느 영역에 내가 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30, 40대 여드름 아니고 10대, 20대 때 내가 여드름이 얼마나 났었는지에 대한 체크입니다. 두 번째, 모공의 크기. 모공 하나하나의 크기가 아주 크고 움푹 패여 있는 편이다. 모공 크기가 아주 크지도 작지도 적당한 편이다. 모공이 작은 편이라 메이크업이나 뭐 이런 선크림으로 가리면 되게 잘 가려진다. 모공의 발달 막 크기 이런 거는 몇 센치면 뭐 지성 이런 객관적인 지표는 없지만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내가 큰 편이다. 경향성을 여러분이 짐작해 보는 거예요. 3번, 모공의 분포. 모공이 이마, 코, 앞볼, 옆볼 정말 좀 빽빽하게 분포한다. 모공이 이마, 볼 이렇게 코 좀 적당하게 분포한다. 모공이 코, 앞볼 정도로 아주 그냥 띄엄띄엄 조금 있는 편이다. 모공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모공이 없냐면요. 사춘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은요, 모공이 없어요. 사춘기가 되면서 성호르몬 때문에 모공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춘기 이전은 모공이 없는 게 맞고요. 사춘기가 왔다면 모공이 무조건 있어요. 여러분, 손에도 모공이 있어. 나는 모공이 없애는 게 목표야. 이렇게 하면 이제 파국인 거지. 그리고 이 모공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발달돼서 내려와요. 그래서 어릴 때는 좀 여기에 중학생들은 여기에 뭔가 여드름이 많죠? 근데 나이 든 우리 어른들은 약간 턱드름이 많아요. 지금 요 체크는 10대, 20대 때 기억을 떠올려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모공에서 올라오는 피지의 양, 기름, 오일의 양이죠. 피지의 양이 많은 편이라 피부가 항상 기름지다. 여름엔 뭐 살짝 피지가 좀 많아지지만 그 외의 계절에는 피지가 적당하다고 느낀다. 피지가 거의 없어서 1년 내내 좀 건조함을 느낀다. 지성 피부도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속 건조를 느끼고요. 반대로 건성 피부도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이 개기름 블랙헤드 막 엄청 올라오거든요. 이런 지금 장벽이 무너진 상태를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10대, 20대 때 기름의 양이 좀 많은 편이었는지 좀 적은 편이었는지 요거를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4가지 문항 중에서 여기에 많이 몰려있는 분들 지성 피부를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제 동생은요. 같은 뱃속에 태어났지만 누구는 지성 피부, 누구는 건성 피부를 타고나는 거 가능합니다. 지성은 그에 맞는 보습법과 세안법과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또 건성 피부는 그에 맞는 관리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굉장히 관리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피부를 연구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지성, 건성 이 양극단이 아니고 약간 이 중간쯤에 굉장히 많이 분포한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피부를 대부분 갖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지성의 나쁜 점만 갖게 되거나 건성의 나쁜 점만 갖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닐지요. 그쵸 여러분?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여러분 약간 정말 지성이라 할 만큼 여드름도 좀 많이 났었고요. 모공도 좀 큰 편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30대부터 노화가 진짜 본격 시작되잖아요. 평생 그런 적이 없는데 30대가 딱 되니까 기름이 좀 줄은 거예요. 잠깐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름이 좀 줄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기름기를 쪽쪽 빼버린 거죠. 이거 아마 어릴 때 여드름 있었던 분들은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2, 3중 세안으로 뽀득뽀득하게 각질 제거 진짜 자주 하고 보습을 잘 하나요? 안 해요. 알코올 많이 있는 그런 스킨으로 슉 하고 그냥 에센스? 이 정도 이상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제대로 된 보습을 너무 무서웠어요. 나 여드름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피부가 변한다는 거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맨날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 장벽이 나만 알 리가 없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피지가 줄어들어서 점점 장벽이 더 약해지는데 그걸 내가 알 턱이 있나. 완전 지루성에 뒤집어지는, 어릴 때 났던 화농성 말고 자잘한 좁쌀 있잖아요. 그런 게 나면서 막 염증에 홍조에 울긋불긋하게 알러지 반응이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의 제 피부와 상상이 안 가죠. 타고난 피부보다 어떤 집을 짓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제가 몸으로 체험한 산 증인입니다. 제 동생은요, 진짜 너무 어릴 때 부러웠어. 제 동생은 맨날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목 이만큼 있고 트러블도 막 하나 났다고 찔찔 짜면 진짜 가서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많이 때렸던 것 같은데, 제 동생은 정말 실크 그 잡채.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부럽다 생각했는데, 언제나 타고났다고 그렇게 방심하다가는 30대에 딱 되면 굉장한 차이가 생깁니다. 통쾌한 건 아니에요. 동생이 막 지금 피부가 더러워져서 제가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제 동생은 이제 진짜 피부가 너무 좋으니까 피부에 대한 관리라는 것 자체 개념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화장 안 지우고 자야 자기는 피부가 더 뽀얘진다. 화장도 엄청 진하게 막 풀 메이크업 하고, 이제 화장 잘 먹게 한다고 보습을 잘 안 했겠죠. 건성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30대 되니까 이제 얘네들은 원래 피지도 적은데 피지량이 노화로 해서 더 줄어들면서 피부가 완전히 엄청 건조해지는, 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건성 피부도 이 장벽이 무너지면요, 생전 안 나던 트러블, 염증, 좁쌀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동생 피부 뒤집어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내 피부의 상태와 앞으로 내 미래의 피부는 정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이라고 불평하거나 저 남의 땅을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진 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집을 어떻게 얼마나 튼튼하게 지을지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같이 튼튼한 집을 짓자고 저희가 피부장벽학개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강의 처음에 제가 피부는 타고난다는 거, 그 위에 이거 진짜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제 뭔지 다 아시죠?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이 타고난 거 위에 그 얹어지는 나의 피부 장벽이 정말 피부 본질이고 유일하게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피부 장벽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